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급의 정석의 정석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시장이 금요일 시장인데요. 금요일이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또 수급이 탄탄한 종목들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또 주목하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 먼저 좀 체크를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오늘 시장의 수급을 먼저 보면 저는 개인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이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오후장에 이제 중국의 좀 15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시장에 좀 조정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오늘도 조금 약한 모습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보여주면서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한 3거래일가량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온 뒤에 그리고 오늘 또 금요일 시장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좀 차익 실현 흐름이 빠지는 거다라고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또 미국 시장에 나왔던 이슈들 중에서 이 맥커리에서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좀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올해 전망이 한 7%가량 성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최근에 다시 한번 커졌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수급이 이동되는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서부터 또 계속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 조금 주목하시면서 관련된 종목들 잘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외국인의 수급 포착주부터 볼 텐데 첫 번째 한진, 그다음에 코리아 FT, 세종공업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진이라는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진은 일단 기본적으로 택배 사업, 그리고 유군, 해운, 그리고 이제 하역 작업이나 이런 걸 하는 전반적인 종합 물류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 사실 인식하고 있는 거로는 택배 관련주로 보통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한 번씩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최근에 택배 가격 인상과 관련된 이제 좀 가능성들이 다시 부각이 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워낙 또 이제 힘들어하시고 실제로 이제 그 환경 자체가 일하는 환경 자체가 별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 처우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제 한진이라든지 CJ 대한통운 같이 이런 택배 사업자들이 전반적으로 그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물류를 분류하는 작업에는 또 새로운 인력을 지금 투입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지금 거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가격 인상, 택배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택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또 겪으면서 물동량이 또 엄청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좀 자연스럽게 택배 가격이 좀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택배 가격이 좀 인상에 따른 그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객사 한 500여 개의 이제 고객사한테 앞으로 택배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밝혔다고 하죠. 그래서 CJ 대한통운이 시장 점유율이 지금 1위 업체이기 때문에 1위 업체가 만약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아래에 있는 업체들까지도 같이 가격이 인상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인상하기 전에 좀 이제 접근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니까 최근에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의 수급도 같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컨테이너, 이제 이 회사의 또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가 되면서 또 실적 성장을 이제 올해는 다시 이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진 같은 경우에는 인천항, 평택항 혹은 이런 부산이라든 이런 데 곳에 이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작업을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를 좀 겪으면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이 줄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난해 이제 컨테이너 물동량은 0.5%밖에 안 줄었어요.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이제 컨테이너 물동량이 실제로 많이 줄었지만 하반기에는 오히려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하면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엄청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를 좀 받으면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컨테이너 이제 물동량 가격도 조금씩 인상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평택항이나 인천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역대 최대 좀 기록을 좀 세웠다라고 좀 발표들 나오게 했었기 때문에 이런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되면서 여기 하역 작업을 담당하는 한진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두 가지 모멘텀들로 인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수급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표도 지금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택배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최근 들어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들 쪽에서 이런 식으로 매수가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CJ 대한통운이 한번 주가가 크게 한번 올랐었기 때문에 그 뒤를 좀 한진이 따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수급 포착주 한번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기관의 수급 포착주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고려시멘트, SFA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SFA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워낙 또 소외를 받았었던 디스플레이 관련 섹터로도 기관의 외국인들 수급이 하나씩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SFA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나 뭐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이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OLED 쪽,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들이 생겨나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번에 올해 이렇게 투자가 조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작년에는 삼성의 투자가 워낙 부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부진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산에 있는 L7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OLED로 전환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고객사의 뭐 애플이라든지 자사의 이제 핸드폰에는 이제 대부분 OLED 이제 패널이 채택이 되고 있죠. 게다가 삼성에서는 이제 노트북까지 OLED 패널로 이제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소형 OLED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형 쪽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도 이제 퀀텀 OLED TV를 상용화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용화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시험 생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용화 단계에 따라서 라인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SFA는 중소형 패널 투자 그리고 대형 패널 투자에 따른 그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관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중화권의 이제 수주도 조금씩 증가하면서 지금 한 이미 3분기 기준으로는 한 5천억 정도의 이제 수주 잔고를 쌓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도 올해 좀 성장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수급표를 조금 보면서 한번 확인시켜 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기관 쪽에서 쭉 이제 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다시 한번 조금씩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SFA도 좀 중장기 관련된 종목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수급 포착주들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이제 제 종목도 한번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수소 관련된 종목이었죠. 이 세종공업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오늘 또 굉장히 큰 폭으로 장 초반부터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13,000원 목표가를 지금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제가 그때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세종공업 일단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 쪽에서는 이제 배기 관련된 부품을 생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 동향을 좀 보게 되면은 반도체도 수출이 많이 증가했지만 자동차가 또 수출이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수소차 쪽에서 워터 펌프를 또 수소차 쪽에서는 금속 분리판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한테 이제 수소 금속 분리판을 공급을 하고 현대모비스가 그 다음에 현대차한테 이제 스택을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제 고객사가 조금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세종공업도 이제 금속 분리판을 올해부터 공급을 하게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따른 수혜를 크게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수소 관련된 좀 이슈도 부각되고 하면서 좀 큰 폭의 상승이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편입을 하고는 조금 등락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어제 최근 들어서 계속 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좀 크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딱 고가 13,000원을 터치하고 나서 지금 좀 밀리는 모습이었었는데 일단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수익 실현이 가능한 범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보기에도 괜찮은 종목이지만 일단은 단기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좀 챙기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있고 다시 한번 좀 포착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오게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리뷰까지 한번 해봤고요.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수급 포착주도 역시 수소와 좀 관련돼 있는데 오늘은 GMB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자, GMB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자동차 일단 내연기관 부품을 좀 생산을 해요. 이제 변속기를 또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수소차나 전기차 쪽으로는 이 워터 펌프를 또 생산하는 이런 업체입니다. 근데 워터 펌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소차나 이제 전기차로 가게 되면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원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을 돌리는 그 힘으로 이 냉각수를 순환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엔진이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게 되면 엔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 전동식 워터 펌프가 무조건 장착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워터 펌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소차, 전기차 이제 앞으로 많이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넥소 쪽으로 계속 공급을 해왔었습니다. 넥소 1세대부터 이 워터 펌프를 계속 공급해 왔었는데 최근에 넥소가 실제로 이제 수소차 우리가 뭐 별로 아직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으로 한 1만 대 이상 판매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넥소 2세대 모델이 지금 공개가 되었죠. 2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세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 한 120만 원가량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소경제 활성화와 함께 조금 더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워터 펌프가 앞으로 공급이 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소경제법이 시행이 됐는데 뭐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보기보다도 수소경제법 시행 이후로 이제 후속 법안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역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쭉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조금씩 이제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자주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최근에 쭉 횡보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수급과 함께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뭐 큰 폭의 상승이 나온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직전 고점대, 전 고점대에는 11,0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는 여기 하단에 최근에 좀 상승이 시작됐던 한 8,500원대로 손절가를 잡고서 대응해 주시면은 좀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GMB 코리아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와 이제 추가적으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좀 친구 될 수 있는 방법을 또 안내해 드릴 건데 지금 하단 자막 나가는 것처럼 샵 2034로 이제 정석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 링크 친구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하나 가고요. 그 친구 추가를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샵 2034로 정석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수급의 정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